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의 크리스탈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책 낭송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어 그 징조가 눈, 치아, 다리 그리고 귀의 순서로 나타나 두뇌력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40대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노화가 진행되는데 뭔가 배워야겠다는 의욕과 자세, 의지는 당신의 학습 두뇌력과 창조력을 항상 깨어있게 합니다. 뇌의 신경 회로의 배선을 증가시켜 소멸된 만큼 보강하기도 합니다. 문장 전체가 아닌 패턴 인식 독해를 하는 속독법, 즉 뇌를 알파 지배로 만들면 그 엄청난 속도의 두뇌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뇌파,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큰맘 먹고 점심 한 끼 굶고 사지 해서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대한 것보다 전혀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순간 뭐라 할 수 없는 불만과 짜증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때 두뇌에선 감마파가 발산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입장으로 잠자리 전에 낮에 구매한 책을 읽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가볍게 들춰진 첫 장이 어느덧 술술 넘어가 뒷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끝까지 읽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뇌는 알파파라는 뇌파로 가득 찹니다. 점두엽에서 발산되는 이 알파파는 무의식 상태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때 나옵니다. 이 뇌파는 사람을 지치게도 하지 않습니다. 잠도 잊은 채 새벽까지 3번이나 읽었습니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이런 격려나 감사는 대단한 행복감을 주는데 대뇌는 이때 충실감에 알파파로 가득 찹니다. 이때는 주로 후두엽에서 발산이 됩니다. 알파파는 대뇌 어느 부위에서 나오는지 또 볼티지의 세기에 따라 어느 땐 집중력을, 충실감을, 명상을, 번뜩이는 재치와 좋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그에 따라 여러 뇌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우세해지면서 다른 뇌파를 압도합니다. 속독에 있어 명상을 하며 우리가 초조해지는 건 바로 우리의 두뇌를 베타파가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파파 또는 세타파로 두뇌를 채우고 어떤 목표와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청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눈으로 하는 속독을 귀로 하는 속청이라 합니다. 귀를 통해 들어온 소리는 고막을 지나 청각 신경을 타고 베르니케 중추에 이르게 됩니다. 베르니케 중추는 감각성 언어 중추로 인간이 문자를 읽거나 음성으로 들은 것을 추창합니다. 그리고 추창한 결과를 브로카 중추, 운동성 언어 중추로 보냅니다. 이 추창의 최고 속도가 바로 자신의 두뇌 회전 속도입니다. 따라서 이곳 베르니케 중추는 두뇌 회전을 빠르게 만드는 경혈인 것입니다. 속청은 베르니케 중추라는 경혈을 자극하는데 귀를 통해서 입력된 고속 음성이 대뇌의 베르니케 중추로 유입되며 고속으로 처리되어 대뇌의 각 부분의 최고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이 속청의 반복은 베르니케 중추의 뇌 신경세포끼리의 연결을 조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뇌 전체의 활성화와 전두엽의 활성화도 이루어집니다. 듣기만 해도 좋다라는 간편함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아떨어지는 두뇌력 개발법입니다. 속창은 두뇌력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실패한 사람도 어느 정도 있는데 속도를 2배로 들으면 처음엔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 상태가 4일, 5일 지나면 그만둡니다. 나폴레온 힐 박사는 실패란 모든 일에 대해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것. 무엇이든 처음엔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엔진이라면 기름칠하듯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으로 결의와 호기심, 낙관적인 성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종의 어느 스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스님은 불문에 귀의했을 즈음 수행을 위해서 몇 년간 산속 도량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도량에서의 일과는 좌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는 매일 몇 시간씩 벽을 향해 좌선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10시간을 넘을 일도 허다했습니다. 물론 그는 도량에 들어가 좌선 3매에 나날을 보내며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지와는 달리 그는 수행 중에 바로 이것이다 라고 자각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순 없었습니다. 시르에 빠져 산을 내려온 그는 대를 이어 자신이 태어난 절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승려는 가업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의 절로 시주하러 오는 사람들은 여러 상담거리로 함께 안고 왔습니다. 그는 때때로 상담자가 되어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이런 일은 계속하는 동안 어떤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것이란 상대의 마음속에 손바닥을 보듯 훤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알아챈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던진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죠? 라는 질문이 상대방의 의중과 같아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의 횟수가 잦아지며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합니다. 나는 도량에서 좌선을 하며 항상 나는 무가 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속세에서의 여러 잡념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올라와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그러나 1, 2년간 좌선을 하는 동안 문득 그 시간에 전혀 개의치 않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좌선하는 동안 나의 머릿속은 완전히 빈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무가 된다는 것일까? 나는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무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그것이 되살아난 것이다.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은 무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마음은 마치 한 점의 티도 없는 깨끗한 거울이 되어 상대의 말에 담긴 깊은 곳까지 그대로 비추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행 시절 이것이다 라는 깨달음은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의 무의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체득했던 것이다. 선승의 깨달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얻은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을 크게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그는 지금도 매일 좌선을 하며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다는 그 말은 겸손일 것입니다. 좌선은 수행자에게
반드시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뇌를 알파 지배, 각성 세타 지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비로소 잠재의 두뇌력이 표출되는 것입니다.